Next year will be the greatest economic year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You know, you had a great year last year, the year before, but under my leadership, our economy is now growing at the fastest rate ever. 사실 재선이 안 된 대통령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특히 경제가 좋게 끌고 갔던 대통령이 재선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만 터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름 실업률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면에서 또 증시 화랑 이런 것들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재선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진핑 중국이 굉장히 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그렇게 안 먹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 트럼프 대통령이 고전하는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이게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경제 상황과 코로나19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 자체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그리고 본인이 직접 확진이 됐을 정도로 약간 대비에 소홀했다 하는 이미지 때문에 결국에는 그 두 가지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안타까웠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이맘때만 해도 미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이었기 때문에 이 추세를 밀고 갔다고 하면은 경제에서 점수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았을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보다는 선전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4-3분기 들어서 미국 경제가 다시 상승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국 주민들에게 호소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참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사실 경쟁자가 있으면 이 경쟁자의 강점이 뭐고 단점은 뭐고 이게 비교하면서 얘기하는데 저희가 좀 거의 트럼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후보가 그렇게 비호감도가 과거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보다 높지는 않습니다만 또 호감도가 엄청 높거나 사람들이 정말 바이든 후보가 정말 트럼프보다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거. 그래서 사실 올해 초에 미국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을 때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하강 국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후보의 매력 자체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의문시 되었기 때문인데요. 퓨 리서치에서 이제 후보들의 지지에 관한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70%는 트럼프니까 지지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약 65%는 트럼프가 싫어서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다기보다는 트럼프가 싫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지의 강도가 트럼프 지지자들의 트럼프에 대한 지지보다는 약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아까도 조금 전에 자막으로 펜실베니아가 지나갔습니다만 격차도 펜실베니아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금 54.5 대 44.4니까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필라델피아 등 또 큰 도시의 그 사전투표가 곧 이제 공개된다고 하면 그 격차는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바이든 후보가 맹렬하게 쫓아가면서 뒤집는 그런 형국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한수아 기자. 우리가 처음에 그 여론조사를 우리 부서에서 분석을 했을 때만 해도 여론조사가 맞을 것인가 틀릴 것인가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앞서갈 때는 이번에도 또 틀렸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이건 여론조사가 적중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틀렸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 판세대로 계속 가게 된다면 이번에 여론조사가 저번보다는 좀 더 적중도가 높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2016년 때보다는 여론조사 표본의 정확성을 더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여론조사는 바이든이 이겼다는 그런 적중률이 좀 더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마지막까지 여론조사 해보면 7에서 8%포인트까지 막 차이가 나고 그랬었잖아요. 물론 좁혀진 곳도 있었지만 근데 지금 전체 득표율로만 따지면 거의 큰 차이는 안 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됐다. 그러면 당락은 맞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여론조사가 나왔었느냐. 선거인당 확보를 하면은 예를 들면은 트럼프 후보는 한 115개에서 많이 돼야 한 170개 이 정도 되고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170개 이상에서 300개도 넘는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거의 박빙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뭐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지지도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11월 2일 투표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무려 7.2%나 이기고 있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지금 현재까지 지금 개표 결과를 보면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이기고 있는 것이 겨우 2%도 채 안 돼요. 지금 네. 2% 채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맞췄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당락만 맞췄지 전체적인 스펙트럼으로 보면 크게 틀렸다. 심지어 이런 여론조사 기관만 틀린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해본 거 있잖아요. 그것도 틀렸고, 또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누구를 많이 검색했느냐, 이걸 보면은 1년이나 3개월이나 1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후보를 검색한 양이 무려 바이든보다 4배가 많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이겼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여론조사가 맞췄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선거인단 수 이제 최종 집계가 돼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집계만 놓고 보자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항상 여론조사에서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괜히 얘기했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봐 지지하지 않는 그 후보, 그렇게 그 유권자들이 많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2016년에 여론조사가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제 전국 여론조사는 이제 맞췄는데 주별로 특히 경합주에서의 여론조사가 이제 빗나갔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는 미국의 여론조사도 이제 표본을 표집한 것과 전체 인구가 그 성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그룹이 많이 조사가 되거나 적게 조사되면 그걸 전체 인구 비율에 맞게 이제 보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아주 많은 변수를 넣어서 보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했던 것이 성별, 그다음에 연령, 그다음에 지역 정도를 이제 넣어서 보정을 했는데 2000년대까지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력과 후보 선택의 경향 차이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까지만 다녔던 아니면 대학을 갔건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는데 어떤 체계적인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2000년 들어서 이제 특히 오바마 정부 들면서 고학력일수록 민주당을 찍는 유권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비율을 봤을 때 고학력자들이 훨씬 많이 응답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성연령 지역으로 가중치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 학력 부분을 변수로 주지 않으면 틀릴 확률이 높았다. 그게 이제 2016년에 나타났다는 것 때문에 올해는 이제 그 학력을 변수로 넣어서 보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출 수 있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2016년보다는 이제 훨씬 결과가 정확할 수 있다라고 한 건데 여전히 그 학력을 가지고 보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하는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만큼은 보정이 안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사실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속속들이 알겠습니까? 미국 아직 큰 나라에서 그래도 이렇게 매번 이게 틀리다 보면 여론조사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 다시 한번 속보를 좀 전해드리면 한수아 기자가 지금까지 그 결정이 안 된 지역 7개 지역을 좀 자막과 함께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미시건, 위스콘신이 들어있으니까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한수아 기자가 좀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위스콘신 10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곳이죠. 여기는 지금 바이든 후보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48.9%, 바이든이 49.6%입니다. 다음은 미시간이고요. 여기는 16명이 걸려있는데요. 지금 바이든이 0.4%포인트로 정말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49%, 바이든 49.4%입니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펜실베이니아죠. 아주 중요한 주입니다. 여기는 여전히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데요. 아까보다 차이는 좀 더 줄어들어서 지금 10%포인트 차이입니다. 지금 바이든이 조금 더 따라잡은 상황입니다. 네, 노스캐롤라이나는 트럼프가 여전히 앞서고 있습니다. 아까랑 비슷한 차이인데요. 뭐 2%, 1%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조지아도 여전히 트럼프가 비슷한 차이 2%포인트 차이 정도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바다는 역시 바이든이
똑같이 앞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49.2%, 트럼프가 48.6%인 상황입니다. 마지막 알래스카입니다. 여기는 여전히 트럼프가 30%대 차이로 크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큰 반전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7개 경합 지역을 처음에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때만 하더라도 위스콘신 한 곳 정도, 그다음에 네바다 정도에서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건 나타났지만 미시간이 뒤집어지면서 그 격차가 좀 더 좁혀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우리 뉴스 시작하기 전보다는 지금 더 높아졌다는 사실을 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속보가 있으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또 알고 있는 지인들도 모두 선거 유세,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도 그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데 사실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험담을 하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좀 있긴 합니다. 멜라니아 트럼프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